캐드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 포인트를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마우스 그냥 클릭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캐드에서 입력할 때 포인트를 넣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점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은 의역하면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절대 좌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상대 좌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골뱅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골뱅이가 이제부터는 상대적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상대적인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 앞쪽이 어느 쪽인가요? 앞쪽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 보실까요? 앞쪽이 어딜까요? 이쪽이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앞쪽의 방향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거꾸로 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의 개념이 반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한테 앞쪽은 칠판이 되는 거고 저한테 앞쪽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제 군대 영화를 좀 보셨나요? 군인 영화들? 뭐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거 아니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거 좀 너무 옛날인가요? 보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12시 방향에 뭐 적기 출현, 뭐 3시 방향에 뭐 적 출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12시 방향은 어디고 3시 방향은 어디일까요? 12시 방향은 네, 앞쪽이에요. 12시 방향이 앞쪽입니다. 시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12시죠? 네, 12시. 3시면 이쪽이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시계를 내 앞에다 이렇게 놓고 바라보는 겁니다. 시계 침을 바라보는 거죠. 12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2시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시가 되는 거고 여기가 9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따라서 12시, 3시, 9시의 방향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진행 방향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뀌는 것.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바로 상대적인 좌표란 얘기는 현재 위치한 포인트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이거죠. 절대적인 좌표는 원점에서부터 XY가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점이요. 이 점은 절대적인 겁니다. 원점에서부터 X가 4, Y가 2 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점에서 얼마 떨어져 있을까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얼마 떨어져 있나요? 자, 보세요. X로 한 칸, 두 칸. X로 2 떨어져 있죠. Y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Y로는 5 떨어져 있네요.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현재 위치. 내가 지금 지정한 현재 위치로부터 다음 점까지의 거리. X의 거리, Y의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차이입니다.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델타 X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Y입니다. 원점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원점을 무시하고 현재 위치에서부터 너 도대체 얼마 떨어져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청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재 위치에서부터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현재 위치에서 이쪽 북쪽으로 2km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100m, 200m 더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건 현재 위치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좌표예요.
근데 절대좌표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경 100 얼마고요? 북이 100 얼마? 북이 37 얼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좌표가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제 상대좌표와 절대좌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명령을 시작하면 퍼스트 포인트, 시작점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시작점에서 상대좌표를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는 거죠. 시작점은 무조건 절대좌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라인의 퍼스트 포인트는 무조건 절대좌표입니다. 뭐 내가 절대좌표로 입력을 해도 좋고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셔도 좋고, 근데 어쨌든 CAD는 현재점, 그 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서 계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걸 조금만 더 연습해 보자고요. 이건가? 네. 자, 지금 보시는 건 절대좌표예요. 그죠? 지금 보시는 건 절대좌표이지만, 자, 현재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X로 얼마 떨어져 있을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3 떨어져 있죠. Y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3 떨어져 있죠. 그럼 3,3 하면 될까요? 골뱅이 3,3 하면 어디로 가냐면 이 점으로 가버려요. 이 점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좌표에도 방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플러스의 방향, 마이너스의 방향. 이렇게 방향이 존재해요. 자, 원점을 보시면, 자, 다시 이 좌표를 보시면 원점으로부터 해서 오른쪽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해되시나요? 예, 상대좌표도 똑같아요. 얘도 현재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현재점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 칸이 아니고 마이너스 세 칸.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 둘, 셋, 플러스 세 칸. 그래서 골뱅이 마이너스 3에 쉼표 플러스 3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좌표 찾는 법 이해되시나요? 네,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X로는 다행히 한 칸밖에 안 되네요. 근데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군요. 자, 왼쪽, 자, 아래로 내려가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5.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점이 있어요. 현재점,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하나, 둘, 셋. 세 칸이네요.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군요. 자, 다시 하나, 둘, 두 칸이네요. 그럼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현재점에서부터 저 점은 3,2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떤가요? 변한 게 있나요? 없어요. 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커졌으니까 플러스 5. 0,5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Y축의 정의죠. Y축은 X가 0입니다. 수직선은 결국은 X가 다 0이란 뜻이에요. 수평선은 Y가 전부 다 0이란 뜻입니다. 자, 보세요. 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수평선으로 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x로는 하나, 둘, 셋, 넷, 4칸 떨어져 있네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4. 근데 y는 어때요? 변한 게 없죠. 그러니까 0.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평선은 이렇게, 수평선은 y가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수직선은 어때요? 수직선은 어때요? x가 무조건 0이 돼 버리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점까지. 자, 얘를 포인트 1, 얘를 포인트 2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인트 1에서 포인트 2까지 선을 그릴 거예요. 이젠 알아요. 아, x가 0인 건 알아요. 근데 y가 어떤가요? y가 어떤가요? 5칸인데, 그렇죠. 방향이 아래로 가니까 마이너스 5가 돼버리는 거죠. 아까는 어때요? 거꾸로 그렸을 때는 0,5가 되지만 반대로 그리니까 0,-5가 되는 거죠.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12시 방향, 9시 방향, 3시 방향 설명해 드렸죠?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포인트 1에서 포인트 2로 갈지 혹은 포인트 2에서 포인트 1로 올지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게 돼 버립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자, 그나마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면은 좌표로 안 나옵니다. 도면은 좌표로 안 나와요. 그럼 뭘로 나와요? 거리로 나옵니다. 도면은 다 거리로 나와요. 세상에 좌표를 쓰는 도면이 있습니다. 금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형 들어보셨나요? 네, 그 금형 설계할 때 좌표를 써요. 왜냐면 제가 금형 설계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금형 설계할 때 좌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CNC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스치 제어 머신. 그러니까 도면을 컴퓨터에다 넣으면 알아서 딱 변환해줘요. 그럼 그 기계가 컴퓨터랑 맞물려 있어서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쭉 만드는 거 있어요. 그런 CNC 머신 같은 경우는 절대좌표를 씁니다. 근데 그 이외의 모든 건 다 상대좌표나 상대극좌표를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도면은 다 거리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거리로 나와요. 거리로. 예를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일로 가봅시다. 캐드 캠프.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자료가 전부 다 있다 그랬었죠. 절대좌표가 상대좌표 있고, 여기 상대좌표 이제 있네요. 자, 27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리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 거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만? 첫 번째 점만 절대좌표인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점만 절대좌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점만 절대좌표예요. 얘는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를 다 써야 돼요. 자, 보세요. 좌표가 있나요? 없어요. 다 거리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면, 조금 어려운 도면을 볼까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자, 보세요. 좌표가 있나요? 없어요. 다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예요, 거리.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상대좌표나 상대극좌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그릴 정도면 상대좌표나 상대극좌표를 안 써요. 이거 그리는데 그 좌표 안 써요. 좌표 안 그리고 이것을 그릴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얘만 그리면 돼요. 얘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면 돼요. 내일 일 오늘 걱정할 이유가 없죠. 자, 다시 상대좌표로 넘어옵시다. 다시 상대좌표의 개념을 조금만 더 머릿속에 넣어보고 실제 얘를
제가 보여드린 예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상대적인 건 뭐라고요? 현재 점에서부터, 현재 위치에서부터 그 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x, y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점에서부터 여기 포인트 1이라고 하죠. 여기 포인트 2라고 하죠. 그러면 얼마 떨어져 있나요? 마이너스 1에 1, 2, 3, 4 플러스 4가 되는군요. 골뱅이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변환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쉬운 도면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요. 그러면 100, 100, 100, 100이죠. 길이가. 그런데 정사각형은 어때요? 수평이죠. 수직이죠. 그렇다면 수평선을 그릴 때는 y가 0이 될 거고 수직선을 그릴 때는 x가 0이겠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빨리빨리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라인. 그러면 캐드가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절대좌표를 입력해도 돼요. 그러나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선이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쓰는 겁니다. 골뱅이. 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그릴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100mm 그릴 겁니다. 그러면 100mm 떨어져 있는 거죠. x가 100입니다. y는 어때요? 위상이 똑같죠? 그러니까 0. 100, 0 그리고 엔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저랑 천천히 해보자고요. 자,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좌우로 움직인 게 없잖아요. 그러면 x가 0이란 얘기죠. 골뱅이 0, 쉼표 100, 그리고 엔터. 맞습니까? 자, 천천히 가자고요. 이번에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수평선을 그려야 돼요. 자, 오른쪽 방향은 x가 플러스였고요. 왼쪽 방향은 x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건 y가 플러스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y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입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00, 쉼표 0, 그리고 엔터. 맞습니까? 그 다음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번엔 x가 0입니다. 근데 y 값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번엔 0, 마이너스 100이 돼야 되겠죠. 자, 골뱅이 빼먹지 마시고요.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그리고 엔터. 자, 맞습니까? 자, 언두. 컨트롤 Z 한번 눌러보시죠. 이 상태가 됐죠? 여기다가 클로즈, C 누르고 엔터. 마지막 값은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클로즈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이게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레벨업을 하지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시작점이 있어요. 스타트 포인트 40,45에서 시작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있는 건 절대좌표예요. 아무 데서나 시작하지 말고 40,45에서 시작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걔들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좌표, 상대좌표, 그 다음에 이후에 배울 상대극좌표까지 계속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익숙해지셔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의 길이는 수평선입니다. 수평,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처음엔 y가 0, 그 다음에 x가 0, y가 0, x가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플러스 190,0이죠. 자, 이렇게 가요. 0,130입니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90에 y가 0이 돼버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바뀌었죠. 0, 마이너스 12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몇 미리가 줄어들어요? 10mm가 줄어들어요. 여기는 180,0이 되겠군요. 자,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0,110. 자, 일로 갑니다. 마이너스 170,0. 자, 밑으로 내려가는데 또 10이 또 줄어야죠. 여기 10이 또 줄어야죠. 0, 마이너스 100. 자, 이렇게 가네요. 10이 또 줄어요. 자, 160,0. 계속 숫자가 바뀌는 거죠. 숫자가 10씩 줄어들고 또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 x와 아까 y가 0이었다가 x가 0이었다가 계속 얘네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절대좌표예요. 40,45 엔터. 그러면 절대좌표 여기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이나믹 인풋이 켜져 있는 분이 계세요. 다이나믹 인풋은 그냥 쓰면 다 상대좌표입니다. 다이나믹 인풋에다 40,45 그러면 상대좌표로 찍혀요. 절대좌표를 안 찍힙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다이나믹 인풋을 쓸 때는 줄여서 다이나믹 인풋을 사용할 때는 여기 샵 x, y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좌표예요. 다이나믹 인풋에서 절대좌표 사용할 때는 먼저 샵을 붙입니다. 그리고 x, 쉼표 y 쓰시면 돼요. 다이나믹 인풋을 쓰실 때는. 다이나믹 인풋을 안 쓸 때는 그냥 x, y 쓰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헷갈리니까 다이나믹 인풋을 지금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이 헷갈려요. 다이나믹 인풋은 기본값이 다 상대좌표예요. 기본값 자체가. 그래서 골뱅이를 안 붙여도 다 상대좌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다이나믹 인풋을 지금은 끄세요. 근데 저는 다이나믹 인풋을 종종 나오죠. 이게 뭐냐면 영상을 잠깐 멈췄다 플레이했다 하는 게 단축키가 F12키예요. 키가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이나믹 인풋이 온 됐다 오프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끄고 하세요. 이번 주만큼은 다이나믹 인풋을 끄고 작업하세요. 그랬다가 뭐 다음 주쯤 해서 켜놓고 작업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다이나믹 인풋 할 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절대좌표 쓸 때는 샵을 붙이시면 돼요. 골뱅이가 바로 옆에 있죠. 골뱅이 옆에 샵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자, 그 다음 골뱅이 190,0 골뱅이 0,130 골뱅이 마이너스 190,0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그냥 이건 화면만 보세요. 180,0 골뱅이 0,
110 골뱅이 0, 마이너스 170. 아이고, 다시 언두. 골뱅이 마이너스 170, 0. 자, 그 다음에 얼마였을까요? 120, 110, 100. 네, 골뱅이 마이너스 100, 0. 왜 자꾸 틀리지? 0, 마이너스 100. 그 다음 골뱅이 160, 0. 골뱅이 0, 90. 골뱅이 마이너스 150, 0. 골뱅이 0, 마이너스 80. 골뱅이 140, 0. 골뱅이 0, 70. 골뱅이 마이너스 130, 0. 골뱅이 0, 마이너스 60. 골뱅이 120, 0. 골뱅이 0, 50. 골뱅이 마이너스 110, 0. 골뱅이 0, 마이너스 40. 골뱅이 100, 0. 골뱅이 0, 30. 골뱅이 마이너스 90, 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80, 0. 골뱅이 0, 10. 골뱅이 마이너스 70, 0. 다 그려졌나요? 자, 굉장히 빠르죠? 잘 보세요. 아이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한 두 칸, 세 칸이면 얘네들이 앞에 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기 쉬워요. 저도 보고 그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저 못 외워요. 최대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죠. 그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3칸에서 4칸을 쓰라는 겁니다. 앞에 어떤 명령을 썼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한 칸 쓰면은 되게 답답해요. 앞에 어떤 명령을 썼는지 못 알아보거든요. F2키를 눌러서 별도로 확인해야 돼요. 자, 커맨드 라인을 3칸에서 4칸으로 조절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린 게 그 앞에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10씩 줄이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는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그려지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그려지는 겁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 한 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작이 20에 20이죠. 그러면 여기는 27에 27. 그 다음에 7을 더하니까 34에 34. 34에다가 7을 더하면 뭐 51인가요? 51에 51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시작점만 바뀌면 돼요. 그리고 얘는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만 알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이 두 개의 길이만 체크가 되면 나머지 다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걸 하나 그릴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그려가시면 됩니다. 얘를 다 그리신 분들은 이 아래까지 쭉 여기까지 그려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도면을 그릴 때는 항상 새로운 거, 항상 여기 더하기 표시 있죠? 혹은 뉴 눌러서 이렇게 새로운 도면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라인 20, 20. 자, 골뱅이 57, 0. 그 다음 골뱅이 0, 122.
얘는 57하고 120이 두 개만 돼요. 골뱅이 마이너스 57, 0, 골뱅이 0, 마이너스 57, 골뱅이 122, 0, 그 다음 골뱅이 0, 57, 골뱅이 마이너스 57, 0, 골뱅이 0, 마이너스 122, 골뱅이 57, 0, 골뱅이 0, 57, 골뱅이 마이너스 122, 0, 그 다음 마지막은 클로즈. 자, 이해되시나요? 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해보죠. 자, 57에서 여기가 7mm, 여기가 7mm, 14mm가 빠졌네요. 그러면 14를 빼면 43인가요? 그죠? 43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를 빼면 43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를 빼면 계산기가 제일 편해요. 122 빼기 14 그럼 108이네요. 두 개입니다. 57 빼기 14 네, 43하고 108하고 두 개네요. 자, 그러면 빨리 해보죠. 아이고, 가려버렸다. 라인 27, 27 골뱅이 43, 0 골뱅이 0, 108 골뱅이 마이너스 43, 0 골뱅이 0, 마이너스 43 골뱅이 108, 0 골뱅이 0, 43 골뱅이 마이너스 43, 0 골뱅이 0, 마이너스 108 골뱅이 43, 0 골뱅이 0, 43 골뱅이 마이너스 108, 0 그 다음 클로즈. 값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숫자가 많아도 실제로는 값 두 개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계속 뭐가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고 x, y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 극좌표입니다. 극좌표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선의 길이, 선의 거리 또는 선의 길이, 그 다음 오른쪽이 더 크다, 요 꺽쇠 찍고 그 다음에 방향을 표시합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얘가 제일 쉬워요. 얘가 제일 쉽고 얘가 제일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저도 상대 극좌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선의 길이를 쓰거든요. 아까는 우리가 도면을 봤잖아요. 선의 길이로 표시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좌표로 우리가 분해해서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한번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상대 극좌표는 간단해요. 선의 길이를 바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다만 방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각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각도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하나 상대 극좌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오토캐드가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했을까요? 아니면 미국 사람이 개발했을까요? 미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미국 회사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영어권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명령어가 영어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골뱅이, 방향, 길이. 선생님 이건 안 돼요? 방향과 길이가 바뀌었고 꺽쇠도 바뀌었어요. 이건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고방식에 맞춰서 이걸 프로그램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안 돼요.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시청에 갈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누군가 물어봐요.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가요? 택시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죠.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향 먼저 나와요. 이쪽으로 2km만 가세요. 2블럭만 가세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방향이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 캐드는 뭐가 먼저예요? 거리가 먼저 나와요. 2km만 왼쪽 방향으로 가세요. 이게 영어권이에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저같이 오래된 사람, 특히 40대 중반 이후로 하면 확연히 느껴져요. 왜냐면 이분들 다 사고방식이 한국말로 딱 굳어져 있거든요. 정말 실수 많이 하세요, 그분들은. 저는 이제 70대인 분들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분들 아예 얘를 못 써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세요. 이해는 해요. 아, 그렇지. 길이, 그 다음에 각도. 근데 실제로 쓰는 건 각도, 길이 이렇게 써버려요. 아무리 해도 그분들은 이걸 못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선의 길이.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크다, 각도. 자, 그럼 각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각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정의도 조금 더 알아볼 겁니다. 자, 보시면 얘가 방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각도계 다 들고 다니셨어요. 원으로 된 것도 있고 반원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원의 중간에 중심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중심점이 있고 이렇게 오른쪽 여기가 다 0도 방향이었습니다. 얘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각도 몇 도, 여기 몇 도 이렇게 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각도계를 돌려서 쟀어요. 근데 캐드는 각도계가 안 돌아갑니다. 위치만 바뀌어요. 이 원점의 위치만 바뀝니다. 원점의 위치만 바뀌고 방향은 안 돌아가요. 저 0도 방향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수평 0도 방향, 아니 이렇게 시계의 3시 방향이 0도입니다. 시계의 3시 방향 0도, 얘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원점만 계속 바뀝니다. 그럼 각도를 따질 때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시계의 3시 방향, 이 0도부터 각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0도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런 거는 각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360도인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CCW는 플러스, 메모장으로 가죠. CCW는 플러스, CW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카운터 기억이 안 나네. 카운터 클락와이즈, 클락와이즈. 클럭은 시계란 뜻이죠. 와이즈는 방향입니다. 카운터는 반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읽냐면 반시계 방향 플러스 시계 방향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카운터 클럭 와이즈,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 그 다음 CW 클락 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요.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30도, 60도, 90도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이런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그럼 330도는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해되시나요? 0도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고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손 딱 감싸지면 돼요. 오른손을 감싸지는 방향 보이시죠?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감싸지면 이게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방향이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작업하다 말고 이렇게 감싸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특히 3D 할 때 이런 현상 많이 해요. 하다가 이러고 작업해요. 그러면 손이 아파서 그 손가락을 쥐는 게 아니고 방향을 몰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방향 확인하니라고 이렇게 감싸지는 겁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지면 돼요.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렇게 감싸지면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 이게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자, 각도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레벨업 하겠습니다. 레벨업. 자, 이거 배우셨죠? 저 때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배우더라고요.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수평선이죠. 수평선이라고 하는 건 나란한 두 개의 선을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수평선 같은 경우 절대로 마주치지 않죠. 마치 기차 선로처럼. 기차의 선로가 수평선입니다. 이 수학적인 정의를 다 배우셨을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저 때는 중학교 때 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때. 자, 수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선의 방향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선의 방향, 쉽게 얘기해서 수직선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정한 어떤 선에서 수직선이 되는 방향, 수선의 방향, 영어로 perpendicular라고 합니다. 자주 사용해요. 실제로 perpendicular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기억해 두세요. 수직선의 방향, 그래서 수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직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사선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이게 수선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 거리를 재는 건 이렇게 수선의 방향으로 거리를 재죠. 사선으로 재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또요.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지금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두 개의 마주보는, 아니 두 개의 선이 교차할 때, 두 개의 사선이 교차하고 있을 때 서로 마주보는 꼭지점은 등각입니다. 같은 각이에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얘하고 얘는 각도가 똑같습니다. 또 이쪽에 있는 이 각도와 이쪽에 있는 이 각도가 똑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마주보는 꼭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맞꼭지각의 특징은 등각, 서로 각도가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동위각입니다. 동위각. 위치가 같은 각이란 뜻이에요. 위치가 같은 각. 무슨 얘기냐면 평행선을, 두 개의 평행선을 사선으로 2등분했을 때, 사선으로 2등분했을 때 위치가 같은 각도.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위치가 같죠. 서로 위치가 같은 각도. 자, 이렇게 보세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이 각도와 이 각, 여기와 여기가 같은 각이 됩니다. 이게 동위각, 위치가 같은 각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엇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맞꼭지각, 엇각 이렇게 나와요. 바로 여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란한 두 개의 수평선, 평행선을 사선으로 2등분했을 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서로 엇갈려 있는 각이 나오게 돼요. 이걸 엇각이라고 합니다. 이 엇각도 등각입니다. 같은 각도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마주보는 여기 막꼭지각, 여기가 등각입니다. 또 이렇게 막꼭지각이 등각이죠. 이거 엇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각도가 다 등각입니다. 라고 수학 시간에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되는 여기 있는 각도는 어떤가요? 제가 동그라미 친 4개도 다 각도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동의각, 등각, 막꼭지각 이런 거 찾는 연습이에요. 이런 건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엇각, 막꼭지각 기억하시죠? 네, 한번 배웠으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얘를 써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각도를 쓰면서 써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상대의 극좌표로 그릴 겁니다. 이건 같이 해보자고요. 자, 라인. 자, 라인 명령을 실행하시고, 그럼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보죠. 자,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 자, 한 변의 길이가 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뱅이 선의 길이가 100. 골뱅이 100. 그 다음에 쉬프트 쉼표. 오른쪽이 더 크다. 자, 지금부터 보죠.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가 0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원점이 바뀌는 거예요. 0도는 안 바뀝니다. 0도는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0도 쓰면 돼요. 0도 0 엔터. 그러면 수평선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져야죠. 근데 원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현재 위치가 원점인 거예요. 자, 다시 여기가 0도죠.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은 직각이죠. 직각은 90도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골뱅이 100, 오른쪽이 더 크다 90도. 그리고 엔터. 훨씬 더 쉽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점이 원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0도가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만큼의 각도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얘는 180도죠. 그러니까 골뱅이 선의 길이 100, 그 다음 180도, 그리고 엔터. 자, 다 됐나요? 자, 이번엔 선이 이렇게 내려가야죠. 현재점이 원점이고 여기가 0도입니다. 몇 도예요? 270도죠. 근데 이렇게 가면 몇 도가 돼요?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자, 이건 보세요. 제가 3번 할 겁니다. 골뱅이 100만큼 270도.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맞나요? 다시 클로즈. 되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2번 그릴 겁니다.
시작점의 위치는 제 맘대로 할 거고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참고 상황으로. 라인 골뱅이 57,0 그리고 라인 57,0 골뱅이 122,0 아이고 골뱅이 0,122 골뱅이 마이너스 57,0 골뱅이 0,57 골뱅이 0, 마이너스 57 골뱅이 122,0 골뱅이 57 0,57 골뱅이 마이너스 57,0 골뱅이 0, 마이너스 122 골뱅이 57,0 골뱅이 0,57 마이너스 122,0 그 다음 클로즈. 다시 봅니다. 라인 57 0도 122 90도 57 180도 57 마이너스 90도 122 0도 57 90도 57 180도 122 마이너스 90도 57 0도 57 90도 122 180도 122 180도 클로즈.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게 조금 더 편해 보이던가요? 상대 좌표보단 상대 극좌표가 훨씬 더 쉬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거 상대 극좌표로 그려보시겠어요? 난이도를 조금만 더 올려보죠.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삼각형입니다. 자, 삼각형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 라인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원래 첫 번째는 0도를 써요. 그게 편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골뱅이 선의 길이인 50을 쓰고 오른쪽 방향이 더 크다 0도 엔터. 그러면 50인 선이 하나 그려지죠. 그 다음에 선의 방향이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는 0도입니다. 자, 이 여기가 몇 도일까요? 네, 맞아요. 120도요. 그럼 어떻게 120도가 나온 거죠? 왜 120도인 거죠? 이제 이러면 말문이 탁 막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걸 다 배웠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다 배웠어요. 그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머리가 되게 좋은 분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360도에서 나누기 변의 개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입니다. 4, 9, 36이죠? 그래서 90도. 삼각형이잖아요. 120도. 이해되시나요? 네. 360도 나누기 모서리의 개수를 하면 첫 번째 요 각도가 나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어요. 수평선은 180도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돼요? 60도가 돼요. 왜 60도였죠? 네, 맞아요. 180도에서 120을 빼니까 60도가 된 거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도를 계산해야 돼요. 자, 골뱅이 선의 길이가 50입니다.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 120도. 그 다음 여기가 0도예요.
이렇게 선을 닫아야 되는데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0도부터 각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항상 0도부터.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여기도 0도였죠. 두 개가 평행선이죠. 나란한 이등분선이 됐죠. 여기가 60도였죠. 여기도 60도입니다. 여기는 60도예요. 정다각형의 내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6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60도입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180도에서 60도를 더하니 240도가 되는군요. 플러스 240도 혹은 마이너스 120도. 두 가지가 다 통용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골뱅이 50, 240도. 언두. 이런.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120도. 맞나요? 또는 클로즈 하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해 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을 그릴 건데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놔봤어요. 조금만 바꿔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 편하게.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입니다. 먼저 도식을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려볼 겁니다. 원래 이게 교재가 어디 있었는데 교재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렸습니다. 자, 원래는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0도가 돼요. 그러니까 골뱅이 50에 0도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가 0도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요 각도예요. 72도입니다. 왜 72도가 나왔냐면 360 나누기 오각형 57은 32 아니죠 35 25 10 72도. 그래서 여기가 72도가 된 겁니다. 또 수평선에서 이 수평선은 180도죠. 0도 180도에서 72를 빼니 나머지가 108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골뱅이 50만큼 72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옵니다. 자, 여기까지 와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그린 이 선이 0도가 되겠죠. 자, 여기가 72도입니다. 내각은 다 똑같아요. 108도로 내각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72도이니 여기도 72도가 됩니다. 엇각인 거죠.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도는 다 똑같은 등각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가 72도니 여기도 72도입니다. 또 이만큼의 각도가 108도잖아요. 그러니까 108도에서 72를 뺀 나머지 여기가 36도. 자, 수평선에서 36도를 빼면 나머지 각도가 나옵니다. 144도. 이렇게요. 자, 다시 볼까요? 수평선에서 똑같이 수평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36도니 엇각에 의해서 여기 36도. 그다음 여기 내각이니까 108도.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요? 36도. 자, 180에서 36을 더하니 216도. 네. 나머지는 클로즈 하시면 돼요. 자, 찾아가는 법 이해되시나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라인
골뱅이 50만큼 0도.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처음 0도입니다. 그다음 골뱅이 50만큼 72도. 골뱅이 50만큼 144도. 골뱅이 50만큼 216도.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72도. 그러면 이렇게 정오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는 방식 이해되시나요? 네. 과제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 3, 4, 5, 6, 8, 9, 10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칠각형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칠각형은 360 나누기 7 하면 소수점이 나와요. 그래서 못 씁니다.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 삼각형부터 3, 4, 5, 6, 8, 9, 10 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